오케이. 자, 쭉. 자, 지금 이제 딱 한 30일 남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쵸? 자, 어쨌든 요 정도 제가 한 달 또는 한 3, 4주, 요 정도 남았을 때 늘 제가 그 시험 대비해서 최신 법령, 개정된 법령들을 자, 모아가지고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무료로 자료도 정석껏 이거 편집 이거 전부 다 제 수작업한 겁니다. 그냥 한글 파일로. 예, 뭐 제가 출판사 뭐 편집팀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이건 제 혼자 완전히 제 정말 100% 제가 핸드메이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빨간색 그리고 밑줄 넣고 다 제가 직접 다 한 겁니다. 앞에 줄 맞추고 정렬. 그래서 이 별거 아닌 몇 장짜리지만 요거 제가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립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정석껏 만들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요 시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도 나가기 전에 제가 짧게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카페에 오늘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뭐가 들어왔냐면 자기가 최근에 이제 TPS를 끊었는데 간간히 유튜브에 이제 라이브라든지 이렇게 지금도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료 강의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TPS를 괜히 끊었다. 라는 생각이 막 든다. 가급적이면 무료 강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미 그 전에 1년 동안 무료 강의를 열심히 잘 들었던 학생이에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 하나 하면서 또 하나로는 약간 씁쓸한 느낌 하나를 받아요. 기분 좋은 건 뭐 때문에 기분 좋을까요? 그만큼.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쌤 강의가 너무 좋다. 자료도 이거 심지어 자기 학원에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 그 공용 컴퓨터가 있대요. 출력하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 복사집 가게 가시면 아시죠? 여러분 복사집 노량진에 가면 바탕화면에 아예 제 자료가 떠 있대요. 그냥 파일이. 그래서 뭐 찾을 필요도 없대. 그냥 그거 클릭하면 제 걸 다 다운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너무 자기는 그런 게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자료와 강의가 좋다는 건데 그래서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200명이 넘는 학생이 라이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무료로 만약에 제가 이걸 강의를 올려놓으면 뭐 수천 명의 학생들이 더 듣겠지요 앞으로.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교재 똑같은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점수가 똑같을까요? 그렇다면 진작에 여러분들 다 서울대 가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씁쓸한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진정수강생이라면 그런 조금 좁은 생각은 좀 거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글을 올린 친구를 딱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어때요? 그런 걸 생각하는 친구, 그런 게 신경이 거슬리는 친구라면 지금 현재 어때요? 이 친구가 지금 내공이 단단해가지고 합격에 대한 어떻습니까? 확신이 많이 차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좀 간당간당한 상태일까요? 그렇죠. 간당간당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실력이 있고 뭔가 단단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실력이 없고 뭔가 좀 간당간당 애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저 녀석이 잘 안 돼야 내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녀석이 떨어져야 내가 잘 된다. 제발 여러분. 앞서 제가 이거 녹화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 되실 분들이잖아요. 남을 도와주겠다면서요. 그런 어떤 얄팍한 마음으로 경찰이 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야 뭐 이런 속으로는 뭔 말인지 알아요. 속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김민철 강의를 듣고 좀 그랬다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30일 남았는데 지금 점수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불안해. 원서를 어디 쓸까? 뭐 이렇게 막 간당간당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자 90% 정도 최소 못해도 80% 이상의 학생들은요 다 그 마음입니다. 지금 막 나는 안정적이야. 나는 합격 확신해. 지금 당장 시험 보면 나 합격할 자신 있어. 점수 바로 그냥 90점 이상 때릴 거야. 그런 학생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겨우 지금 남은 한 달을 최대한 열심히 해야 합격 점수 넘을까 말까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지금 실력이 올라온 학생들이 많다라면 어때요? 합격 커트라인이 막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도 합격 커트라인이 그렇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한 달 전에 지금 상태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냥 70점 왔다 갔다 합니다. 예, 한두 과목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은 뭐 참 잘 나올 수 있겠지만 전 과목 때리면요 그렇게 안 나와요. 지금도 영어 국사 때문에 불안하고요, 경찰학 때문에 불안하고요, 형법 때문에 불안하고 다 불안합니다.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자신 있는 학생.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생각할 때 할 시간을 아껴가지고 공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남은 30일을 정말 자기가 약한 부분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기가 했던 거, 봤던 책 중에서 내가 제대로 암기가 안 된 거, 내가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거, 그런 거 확실하게 지금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시면 30일 뒤에 4월 4일 날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뭐 카페에도 올렸더라고요. 뭐 국민청원 지금 하고 있다고. 뭐가 국민이야. 시험 연기. 제가 그 친구한테 댓글 달아놨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실 말도 안 하고 삭제를 했어요. 국민청원 올랐는데 가서 청원하자고. 시험 연기하자고. 자, 그럼 시험 연기하자는 쉐이들도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공부가 제대로 된 놈일까요? 늦추고 싶은 놈일까요? 걔는 코로나가 핑계거리가 된 거죠, 지금. 시험 날짜 그대로 보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주 얄팍한 새끼지요.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보기 좋지 않다. 이 시간에 이런 글 올릴 때 공부나 해라. 그랬더니 다행히 알아먹는 놈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하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다.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험 날짜 연기하면 나만 유리합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는 놈은요, 만약에 한 달 연기했잖아요? 어차피 그 새끼는 그 한 달 뒤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똑같아요. 그 새끼는 늘 일주일, 그럼 연기됐잖아요? 또 그러면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또 마음이 풀어집니다. 맞죠, 여러분? 자, 또 기지개 한번 피세요. 자, 이 기지개는 인정하는 기지개입니다. 아시겠죠? 맞다. 나도 그랬다. 제발 이제 새로 좀 그러지 말자.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자. 이런 마음의 기지개. 예, 다시 한 번 더 짜가세요.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 지금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은 기간에 역전을 할 수 있고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집중력이 생긴다고요. 자꾸 그런 얄팍한 생각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Say 예? 예. 자, 우리 라이브 학생들도 아시겠지요? 딱 여기까지만 잔소리 할게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은 꼭 좀 실천해 주시고, 정말 김민철 진정수강생이라면, 정말 합격하고 싶다면 꼭 이 마인드를 잡으셔야 돼요. 이걸 장착을 하셔야 남은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초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꼭 다들 합격하시고요. 예, 이거 뭐, 제 거 공짜라고 막, 듣고 이런 애들요? 에이, 그런 애들 합격 못해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진 애들은요, 하늘도 안 도와줍니다. 걱정 마십시오. 예, 그리고 비싼 돈 아니지만, 티패스, 예, 끊으신 분들 꼭 합격하시고요. 참고로 이거 한마디만 딱 더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티패스를 팔고, 강의료, 지금 제 거는 완전 헐값입니다. 가격 올립니다, 나중에. 예, 저는 명품 강의이기 때문에 가격 높이 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예전에 가격을 높이 받을 때도요, 무료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원래가. 예, 아무래도 돈 없는 학생들이 있고, 특히 장수생들, 엄마 아빠한테 이제 돈 타쓰기 힘든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오케이? 예, 그리고 심지어 책도요, 예,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몇천 권씩 막 무료로 다 뿌리고 그랬었습니다. 예. 제발 좀 그런 얄팍한 생각 가지지 마세요. 뭐 그렇게 아무리 제가 무료로 한다고 해서 그 다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들었다고 다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예, 본인만 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예, 자, 한번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오케이.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경찰공무 승진 임용규정. 자, 요거는요 이미 2020년판 요약집을 사신 분들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딱 읽어보시면. 자, 저 보시고, 우리 징계를 먹게 되면요. 징계를 먹게 되면
자, 징계에는 종류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체. 근데 얘네 둘은 이미 잘리는 거니까, 그렇죠? 면직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아웃되는 거니까. 자, 얘네들은 강등은 무조건 3개월 뭡니까? 정직당합니다. 이 정직은 1월에서 3개월 정직이고요. 그렇죠? 감봉은 1월에서 3개월 감봉이 됩니다. 오케이? 얘는 그냥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 자, 그런데 자, 여기 무조건 3개월 정직되고 물론 1계급 떨어집니다. 1계급 떨어지고요. 자, 어쨌든 1월에서 3개월. 어쨌든 정해지는 그 기간만큼. 그러면 요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징계기간이라고 합니다. 요 기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징계기간이라고 합니다. 징계기간. 그러면 징계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복귀를 하겠죠. 오케이. 자, 요 기간이 끝나면 복귀를 할 겁니다. 물론 감봉은 일은 계속 하는 거겠죠. 됐고. 자, 그런데 그러면 요 징계 기간 동안은 당연히 뭐가 안 된다? 승진도 안 되고 월급 올라가는 거, 호봉 올라가는 거, 승급도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하고 복귀를 했다. 3개월간 정직했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몇 개월간? 18개월간 뭐 한다? 승진 안 되고 승급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징계 기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징계 기간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복귀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 기간이 끝나도 그만큼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봉은 자, 이 감봉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뭐다? 그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12개월간 승진이랑 승급을 안 해줍니다. 얘도 또 그리고 견책도 그렇죠? 6개월간 어떻게 한다? 승진이나 승급을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모른다면 그건 뭐 진짜 이거는 뭐 됐고. 자, 그런데 우리가 돈 관련 횡령을 했다거나 공금을 뭐 횡령했다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돈 관련해서 내가 뇌물을 받았다거나 어쨌든 돈 관련돼서 내가 징계를 먹었다. 징계 사유가. 그리고 성 관련 뭐 성매매했다거나 성추행했다거나 성희롱했다거나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징계를 먹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기존에 몇 개월 추가된다 그랬습니까? 6개월. 이것도 원래 3개월 추가였는데 6개월 추가로 늘어났고 됐죠? 자, 얘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이런 거였다라면 뭐다? 기존에 있던 제한되는 기간. 이걸 우리가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요 기간을 우리는 승진, 승급 제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승진, 승급 제한 기간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이 제한 기간이 몇 개월 늘어나더라? 6개월씩 늘어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자, 개정된 건 뭐냐면 요 돈 관련, 성 관련뿐만 아니라 무슨 행정? 소극 행정. 예, 소극적으로 행정했다는 거예요. 민원인이 와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 했는데 공무원이 열심히 안 도와준 거죠. 오케이? 소극 행정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긴 합니다, 좀. 자,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공무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 자, 그리고 뭐다? 음주운전. 내가 음주운전한 것 때문에 어떻다? 징계를 먹었다. 그러면 그것도 뭐 하겠다? 요 6개월 추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야. 오케이? 당연히 음주운전은 뭐다? 우리 측정 거부. 항상 음주운전은 측정 거부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아시겠죠?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그거는 음주한 걸로 친다. 똑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게 늘어났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요런 것 때문에 징계를 먹게 되면 뭐다? 얘네들도 6개월 추가되는 사유라는 거예요. 됐죠? 얘네들처럼 똑같이. 됐나요? 요거. 예. 아직 시험은 안 나왔습니다.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이후에는 이제 이번에 첫 시험이죠.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예, 그 내용입니다. 쭉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죠? 거기에 원래 법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 조문 읽어볼까요? 조문대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힘들 텐데, 갖다 읽어볼게요. 6조에 보시면 승진, 임용. 여기는 이제 승진에 관련돼서만 되는데, 승급 관련해서는 보수 규정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어쨌든, 징계 집행이 끝난 날부터, 그렇죠. 징계 집행이 끝났어요. 이게. 징계 기간이 끝나고 복귀를 하고 나서부터 기본적으로 18개월, 12개월, 6개월인데, 그렇죠. 그런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거기 보시면 돈 관련입니다. 예, 국가공무원법 78조 2의 1항 각호가 돈 관련 사유입니다. 그리고 소극행정,
음주운전, 측정 거부 포함입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이거는 이제 성 관련된 거. 어쨌든 요런 경우일 때는 6개월을 더한다. 이 소리입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제가 2항하고 6조 2항하고 6조 3항을 제가 덧붙여 놨는데 얘네들은 개정된 지는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시험은 안 나온, 우리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추가로 좀 알아두시라고 제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충분히 시험에 나올만 하거든요. 저 같으면 한번 좀 출제를 할 것 같아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 처분받았다. 뭔 말입니까? 지금 제한 승진 승급 제한되는 요 기간 중에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 사이에 또 징계를 받을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징계 기간이 제한 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한다? 원래 기간 끝나고 나서 더 추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당연한 이야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시 그 징계받은 그 기간을 추가로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제한 기간 중에마다 내가 휴직을 했다. 그러면 복귀하고 나서 또 그 기간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휴직한 기간 동안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 되지, 당연히.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3호항에는 뭐냐면 내가 이제 징계를 받고 나서 지금 이제 제한 기간이에요. 그럼 요 기간 동안은 지금 승진 승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반성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다, 포상.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 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2분의 1을 줄여줄 수도 있다? 그쵸. 줄여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을 받게 되면 요 기간 중에. 오케이. 별거 아니면 외우기는 쉽습니다. 아시겠죠? 외울 것도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이런 규정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2번 보겠습니다. 승진. 여기는 2번은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없는데 이번에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그냥 일단 알아만 둘게요. 뭐냐면 별거 아니고요. 우리 근속 승진하잖아요. 근속 승진할 때 자, 쳐보시고 여러분 근속 승진 우리 기간만 외웠었잖아요. 그렇죠? 순경부터 경장 올라갈 때는 4년, 그리고 경장에서 경사는 5년, 그리고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 그리고 경위에서 경감 올라갈 때는 10년. 그렇죠? 4, 5, 6년 6개월 10년 이렇게 외웠는데 자, 근데 그 기간만 채웠다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오케이. 기본적으로 근무 평점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뭐 이렇게 좀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원도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고 특히 이제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 경사에서 경위까지 갈 때는 크게 인원 제한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경위에서 경감 갈 때는 좀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기존에는 100분의 30이었는데 100분의 40으로 좀 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올라가는 인원이 10% 더 늘어났다. 이 정도는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별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읽어볼게요. 26절 가지고 임용권자는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시험에는 요약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항상 아시겠지만 법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법조문을 그대로 실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문장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임용권자는 경감으로 근속 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것도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근속 승진할 때도 뭐다? 나름대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사는 우리가 승진 심사할 때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했냐, 그 정도 심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만약에 소수점이 있다라면 그 소수점은 한 명으로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분의 40을 계산해 봤더니 2점 몇이 나왔다. 그러면 102명을 승진시키겠다는 거예요. 103명을 승진시키겠다는 거예요? 103명을 승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죠? 4.4.5입 개헌. 아시죠? 원래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거다. 인원으로 계산할 때는 소수점은 한 명으로 치는 거다? 뭐예요? 한 명으로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 점 소수점 이건 한 명이 한 명. 아시겠죠? 0.2명 이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때 왜 서울대 수학자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해가지고 버리자 그랬잖아요. 그게 4.4.5입 개헌 아닙니까? say 예? 버리면 안 되고 이거는 한 명으로 쳐줘야 됩니다. 오케이. 진짜 전 세계에 개 쪽팔리는 날이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자, 됐고 뭐 국사 시간에 열심히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런 규정이 하나 생겼다라는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경찰고문 임용령 요것도 바뀌긴 했는데
솔직히가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전보, 자, 전보 기간, 전보와 관련된 출제가요 거의 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심지어 이제 여러 다 학원에서는 이거를 특히 자, 우리 전보 제한 기간 기본적으로 몇 년입니까? 1년이죠. 1년. 오케이. 한번 발령내면 어때요? 1년 동안은 그 자리에서 일하게 냅두라는 거예요. 딴 데로 내보내지 말고. 그리고 우리 감사 업무 종사자는 몇 년? 2년. 감찰관도 이제는 몇 년이다? 2년입니다. 예전에 3년인데 2년이에요. 감찰 업무든 감사 업무든 기본적으로 몇 년? 2년. 자, 그리고 전문직이 종사하게 되면 3년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정해줍니다. 그리고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면 5년 범위 내에서 아시죠? 자, 그런데 규정은 이런데 항상 예외가 있다 그랬죠. 요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다른 데로 다시 또 발령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여기 뭐 있다?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기존에 12번까지 있었는데 3개가 추가됐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예외 사유가 심지어 전보 제한 기간 1년, 뭐 2년 이것조차도 실제 거의 나온 적이 한두 번밖에 없고요. 예외 사유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10몇 개를 두 문자로 외우더라고. 대단하신 친구들이에요. 나 엘리베이터에서 봤어요. 학생이 두 문자로 외우는 거를. 네. 하여튼 근데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읽어보시면 상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해결해 드릴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27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는 소속 경찰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부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이란 말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다? 예외. 다만 얘네들은 예외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어쨌든 그 앞에 가로 안에도 잘 보셔야 되겠죠? 감사 업무 종사자는 몇 년? 2년 됐고. 자, 그걸 보시면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예외. 최저 단위 보조기간 밑줄. 최저 단위. 최저 단위니까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 단위에서 쉽게 말해서 저기 뭐 출장소나 팥줄소 요런 최하 단위 기간에서는 뭐다? 여기저기 막 옮겨도 상관없다. 굳이 기간 제한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상호 간의 교류. 소속 기관들끼리 기관끼리 상호 간의 교류다. 그러면 뭐다? 내가 비록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기관 간의 교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럼 단체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 혼자 남아있겠습니다. 개소리 하지 말고요. 같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기구 개편. 기구가 개편이 됐어, 지금. 정원이 바뀌었어, 지금.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개편이 되면서 갑자기 딴 데로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공적인 이유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승진됐다. 자,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승진이 됐어. 그럼 계급이 올라갔으면 거기에 걸맞는 위치로 다시 옮겨가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잖아. 그게 더 합리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거기 아래 6번에 징계를 먹었다.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징계를 먹어서 내가 강등이 됐어요. 계급이 하나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는 자리 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제한 기간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뭘 외울 게 있냐고. 그러니까 제발 머리를 쓰세요. 정말 이 정도는 너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제 수업 듣는 학생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아마 저를 처음 본 학생들 중에 강의를 듣는 친구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하여튼 공부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걸 마구자로 외운 분들은. 아시겠죠? 이렇게 가볍게 생각만 해주시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전문직이 경찰 공무원을 전부한다. 자,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전문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문 기술을 발휘할 만한 직책이 생겼어. 그럼 어때?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바로 또 다시 글로 가는 게 나아요? 글로 전문직으로 가는 게 좋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7번에 형사사건 조사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리 지키면 안 되겠죠. 딴 데 보내야 됩니다. 왜? 조사받으면 일을 잘 못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8번에 이제 새로 생긴 건데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비위로 인하여 감사, 조사. 똑같습니다. 7번이랑 8번이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굳이 막 빡빡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다. 부적절하니까 옮기는 것이고. 그리고 9번에 경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기동대 가죠, 기동대. 기본적으로 우리 경비경찰들 있죠. 방패 들고 집회 시위 단속하는 그걸 기동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경비부서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의무복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여기 팥줄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순서상 내가 거기 갈 때가 됐어요. 그럼 어떻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를 먼저 가야 됩니다. 의무복무. 오케이.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10번에 교수요원으로 간다. 중앙경찰학교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전문 뭐 기술이 이렇게 뭐 하여튼 가르칠 만한 게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교수 요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경찰학교에서 여러분 후배들을 여러분 아직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되시면 알겠습니까? 가서 나는 좀 가르치는 게 더 흥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 있어요. 합격하고 저한테 좀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침을 따로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 좀 해가지고 대학원도 가고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중앙경찰학교에 나는 교수원으로 가고 싶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좋은 목표지. 물론 지금은 여러분 합격하는 게 급선무입니다만은. 네, 오케이. 자, 어쨌든 교수요원 갈 때는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중앙경찰학교 가서 후배들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간 상관없이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딱 담아두세요. 그리고 15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기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쪽에 부적격자다. 당연히 부적격자면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12번은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전부하는 경우. 보직관리 기준 때문에 어쩌서 신규 채용하는 사람들 중에 얘네들은 그렇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15번 보시면 14번에 이거는 경정 이하 일단 자 시험에 나온다라면 경정 이하 항상 계급은 시험입니다. 경정 이하 경찰 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그렇죠. 시군구 자치지역으로 쉽게 말해서 네가 살고 있는 니네 가족들이 있는 동네로 보내주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죠.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가족들이 사는 지역으로 나는 가고 싶어. 원래가 여러분 원칙이 가족들 가까운데 살게 해주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랑 가까운데 근무하는 걸 우선적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 출퇴근이 편해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오케이.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멀리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가까운데 만약에 TO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기간 상관없이 가까운 쪽으로 가급적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15번에 임신 중이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 육아를 위해서라면 뭐다? 기간 상관없이 딴 데로 보내주겠다. 왜? 이 일을 하면서는 뭐다? 지금 기동대를 하면서 애를 키우기는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 어때요? 조금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근무지로 배정을 해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제가 칼라로는 파란색으로 했는데 동그라미 2번 2항. 자, 요거 교수 요원을 갈 때면 요거보다 1년 이상 3년 이하 범위 안에서 다른 직위로 전부할 수 없다. 됐습니까? 내가 이제 교수 요원으로 발령이 됐어요. 교수 요원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수 요원으로는 최소한 1년에서 3년 사이의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은 딴 데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적당하면 당연히 기간 상관없이 보내죠. 자, 넘기시고. 자, 기지개 또 한 핍시다, 여러분. 기지개. 오케이. 별거 없죠.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거 아닌 거에 여러분 혼자 시간을 너무 낭비할까봐 제가 같이 해결을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4번입니다. 4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뭐가 바뀌었느냐. 자, 거기 아래 표를 보세요. 밑에 정리해준 표에 제가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이거 제가 다 직접 제가 수작업 한 겁니다. 제가 컴퓨터 잘 하지도 못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판서를 해드리면 이거죠. 간단하게. 자, 우리 내국인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내국인은 우리가 출국 금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는요. 출국 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어떤 게 더 센 표현이다? 이게 더 센 표현이죠. 너 이 새끼야! 금지야! 무조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국인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더 세게 할 수 있는 거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너무 세게는 못하니까 말을 좀 순화해서 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이제 사유가 범죄 수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 개월? 1개월 출국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내국인한테. 근데 이제 외국인이 예전에는 10일간이었는데 이 10일이 지금 뭘로 바뀌었다? 1개월. 똑같이. 내국인하고 똑같이. 옛날에는 이게 10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10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어저께도 카페에 물어보더라니까. 카페를 안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요거 바뀌었습니다. 요거. 어쨌든 결론. 내국인하고 똑같다, 기간이. 오케이. 자, 그리고, 도주하거나 기소 중지됐다. 도주하거나 기소
중지됐다. 기소 중지. 그러면 우리 내국인은 원래가 여기가 3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도주할 때는 1개월, 그리고 기소 중지될 때는 3개월 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내국인하고 똑같아요. 몇 개월? 다 3개월. 예, 다 3개월.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은 쉬워졌어요. 예. 자, 그리고 영장 발부됐다. 영장. 이거는 바뀐 거 없죠. 영장이 발부되면 기본적으로 뭐라? 유효 기간만큼. 유효 기간만큼입니다. 영장 유효 기간만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요. 자,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범죄 수사 말고, 예. 범죄 수사 외의 사유. 자, 요렇게 하면 또 감이 안 오니까 제가 적어 드릴게요. 외의 사유는 기본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당연히 뭡니까? 밖으로 보내야 됩니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재판해야지. 그렇죠? 또는 형을 집행하고 있다. 네? 형 집행 중이다. 형 집행 중.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때요? 보내야 돼요. 당연히 형을 집행해야 되겠습니까? 형을 집행해야죠. 오케이? 나가면 안 됩니다. 오케이? 뭐, 자, 그리고 이제 벌천. 그쵸? 벌천. 추이. 그리고 국세, 관세 5천. 그리고 지방세 몇 천? 3천. 자, 벌금 1,000만 원 이상, 추징금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국세, 관세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의 어떤 이런 미납된 세금이 있다. 그럼 어때요? 출국해라. 돈 내고 나가라? 돈 내고 나가야 되니까 출국을 금지시킵니다. 돈 낼 때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사유는 똑같아요. 요 사유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똑같습니다. 뭐 내국인이라고 해서 국세관세는 1억 이상 이게 아닙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요거는 똑같아요. 됐습니까? 사유는 똑같습니다. 기간만 다를 뿐이에요. 기간. 내국인은 요럴 경우에 몇 개월? 6개월간 출국 금지시킬 수 있고 외국인은 몇 개월? 3개월간 출국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것만 기간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기간이 똑같다. 이제는 됐죠? 오케이, 끝! 자, 그러면 됐습니다. 예,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도 되겠죠, 요거는? 오케이. 자,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자, 5번입니다. 5번 집시법. 요거는 이미 그쵸?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었어요. 자, 저 보시고. 실제 여러분이 알 겁니다. 지금 뭐 촛불 집회다, 태극기 집회다, 뭐 지금 박근혜가 갔는데도 나라는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그전보다 훨씬 더 시끄러운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집회 시위가 더 많아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아졌어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를 좀 더 풀어줬습니다. 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여기서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건 거죠. 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냐? 여기 뭐라고 왜 우리 집회를 못하게 하냐? 해가지고 결론. 예, 니네 할 수 있다라고 해줬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나가지고 어디냐면 거기 나와 있듯이 국회의사당 그리고 각급 법원 됐습니까? 예, 그리고 국무총리 공간. 제가 그 줄 그어놨죠? 걔네들은 이제는 뭐다? 100m 앞이든 10m 앞이든 얘네들 앞에서 할 수 있다. 예, 결론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선생님 국무총리 공간 앞에서 예전에 행진의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위도 다 할 수 있다고 이 자식아. 말귀를 못 알아먹어. 다 할 수 있다고. 따지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요게 헌법 불합치니까 이제 이거를 개정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바쁘죠. 예, 서로 막 선거 때문에. 예, 이게 중요합니까? 자기들은 선거가 중요합니까? 예, 선거가 중요하죠. 뽑혀야 뭐 자기 월급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 그쵸.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짧게 제가 정치 평론을 하자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보면 우리나라도 돈에 보면 정치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세종대왕 뭐 이런 세종대왕님이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쯤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옛날 분이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고 나서 역대급 대통령 중에 그렇게 욕 안 먹고 존경받는
나름대로 인물이 있나? 없지. 우리나라는 돈에 들어간 사람 없죠. 미국에는 돈에 보면 뭡니까? 대통령들 사진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어떤 대통령이더라? 나도 미국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그거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꾼만 있지 정치가는 없지 않나.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밥그릇 싸움에만 등하지 않나. 그렇죠? 예, 아까 말했듯이 뭡니까? 이 무료 강의를 다 듣다 하더라도 못 듣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대승적으로. 다 들어! 괜찮아! 제가 그때 강의 무료로 막 푸니까 학생들이 심지어 이런 걱정도 했었어요. 선생님 강의를 다른 강사들이 보고 따라하면 어떡합니까? 에이씨.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그 정도로 따라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면 인정해 줄게. 그 정도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봅니다. 아예. 보더라도요. 자기보다 너무 잘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쓰러져요. 이 새끼 진짜 잘한다. 오히려 이 새끼 정말 넘사벽이다. 그리고 그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자신있게 그냥 확 그냥 뿌려버리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공부도 항상 기세입니다. 아시겠죠? 뭐든지. 자, 또 기지감 피시고. 자,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국회, 의사당, 각급, 법원, 그리고 국무총리 공간 앞에서는 이제는 괜찮다. 근데 어쨌든 헌법을 개정하라고 그랬는데 국회의원들이 바빠서 개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정될 때까지는 이걸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기간이 어디였다? 작년 2019년 12월 31일까지. 물론 그 전에 개정이 되면 개정된 걸 적용하는 건데 개정이 안 된다라면 일단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2월 31일이 지났죠? 이제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없애.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사실은 저번에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아직 선생님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적용이 되는 건데 그때 막 12월 달 또는 11월 달 그리고 10월 달 작년에도 계속 집회가 있었죠. 어때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원 앞에서 어때요? 국무총리 공간 앞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그런 질문 좋아요. 아직은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 하면 위법 아닙니까? 맞죠? 정상대로라면 법을 어긴 거죠. 아직은 적용되는 거니까. 작년이라면. 맞잖아요. 근데 단속을 안 했어요. 왜 단속 안 했을까요? 어차피 없어질 법이죠. 이걸 단속해서 이 사람을 쳐넣으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하고 법 규정하고 괴리가 생기는 부분들인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좀 생각을 할 줄 아는. 뭔 말인지 잡아 넣어봐야 그 법이 좀 있으면 없어질 건데 효력이 없어질 건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걸 알고 또 걔네들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는 여러분이 법을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야, 요 새끼들이 요걸 이용하네. 요렇게 딱 생각이 딱 들어야지. 그쵸? 예, 그래야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기재하시오. 예, 제가 원하는 수준이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입니다. 단순 무식하게 단무지처럼 암기만 해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쵸?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요.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 보겠습니다. 위해성 아니구나. 집시법 맞죠? 위해성 장비죠. 자, 여기는요. 자, 기존에 13조하고 13조의 2 13조의 1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예, 13조 자체가 1이고요. 13조에서 추가가 되면 13조의 2하고 이제 추가가 된 건데, 자, 살수차 사용 기준에 대한 규정이 새로 생긴 겁니다. 왜냐? 살수차는 위험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사용해라. 그리고 여러분, 살수가 뭡니까? 살수. 물을 뿌리는 거잖아, 이게. 물 대포는 아닌데 쫙 뿌리면서, 그렇죠? 거기에 이제 좀 사람들 이제 좀 힘들게 하는 그 약재를, 보약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약재를 섞어가지고 뿌려요. 근데 그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제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만약에 진하게 섞어버리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체류제 같은 걸 섞습니다. 오케이? 좀 따끔따끔거리고 막 그 콧물 눈물 나오게 하려고. 어쨌든 이제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한 겁니다. 왜?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없으면 어때요? 근거 없이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3조는 왜 들어갔냐? 자, 13조 먼저 보세요. 지금 요 규정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원래는 살수차란 표현이 들어갔는데 살수차란 표현을 빠졌습니다. 왜냐? 이제 13조의 2에서 살수차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냥 그거는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 자, 내려오시면 13조의 2를 볼게요. 자, 경찰관은, 요거는 중요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시험에 가장 나올 만한 규정으로는 요겁니다.
1순위가 얘예요. 1순위가. 오케이. 자, 살수차 사용 기준 별표하시고요.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 장비로는 자, 거기 살수차부터 가로를 딱 쳐주세요. 파란색 글씨. 살수차 외의 경찰 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 완화하는 것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에 자, 요렇게 가로 묶으시고 요게 단서입니다. 요런 경우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걸로는 지금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살수차 말고는 딴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수차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걸 무슨 성? 보충성에 올려가죠. 자, 보충성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보충성이란 말은 최후 수단성이라고 같이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뭐다? 살수차가 뭐다?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결론, 살수차는 아무 때나 사용해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라.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거 사용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런 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좋은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서 보충성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건데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겠지만 아마 우리 경직법에 보면 무기 사용 요건이 있습니다. 무기 사용 요건. 오케이? 그 중에 무기를 기본적인 요건일 때는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라든지 뭡니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라든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경우일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위해를 수반하려면 정당방위 긴급피난이거나 그렇죠? 사무장삼 이상 범인이 저항을 한다거나 영장 집행하는데 거부하고 있다거나 제3자가 그걸 도와준다거나 위험물 소지하고 3회 이상 거부하고 계속 불응을 항거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무장 간첩인데 불응을 한다. 이럴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 보충성이 필요한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됐고 그 다음 나온 애들 사무장삼 이상 영장 집행 그리고 제3자 그리고 위험물 소지하고 3회 이상 불응하네. 얘네들은 무기 외에 다른 걸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일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걔네들은 보충성이 꼭 필요해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보충성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어도 무기 써도 괜찮아요. 무장간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걸로 내가 막을 수 있었지만 무기를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방금 말했던 그 4가지 경우에는 뭐다? 무기 많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걸 했었어야 돼. 이해하셨어요? 거기도 나중에 경직법 보시면 있습니다. 요약집 찾아보세요. 오케이. 딱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 그럼 시험에서 아직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저라면 그걸 딱 내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를 딱 내놓고 보충성이 필요한 것은 또는 보충성이 필요 없는 것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고급 문제는 나오지 않았더라고. 맨날 우리는 단순 문제지요. 오케이. 자, 됐고. 어쨌든 이런 경우일 때 지방경찰청장 명령 동그라미 하시고요.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 사용할 수 있다. 자, 경찰서장 나오면 틀리겠죠? 여기 또 경찰청장 나오다 틀리겠죠? 살수차 사용 명령은 누가 한다고요? 지방청장. 그러니까 경찰서장 정도로는 살수차 사용 명령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지방청장님 명령이 떨어져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물론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이 할 수 있겠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1호, 2호.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되고 요 경우일 때만 소요 사태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소요 사태는 소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불법 집회 상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의 안녕에 대한 직접적 동그라미 하시고 명백 동그라미. 간접적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여기는 집회 시위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요 사항은 소요 사태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집시법 집회 시위 관련하면 해산을 하려면 반드시 뭐야 된다? 직접적인 위험이나 명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재된 위험, 간접적 위험 가지고는 해산시킬 수 없다.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집시법은 아니지만 집회 시위가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고. 그리고 2호 또 쭉 해서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행위로. 그렇죠?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파괴, 정지. 거기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 정도 급이 돼야 돼. 이 정도 급이 됐을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살수차 사용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이 정도 안 되는데 살수차 사용 명령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막 사용한 거야 웬만하면. 오케이. 자, 그리고 2항입니다.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 여기는 별표 3은 없는데 이제 별표란 말은
별표는 이게 별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별표는 별도의 표. 우리 법 조문에 보면 별표 몇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리별, 살수 거리별 수압 기준. 거리가 멀수록 당연히 수압이 뭐 세진다거나 하여튼 아시겠습니까? 가까우면 수압이 너무 세면 안 되겠죠? 사람 다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리별 수압 기준도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오케이.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당연히 최대한 범위에 쏜다, 최소한 범위에 쏜다, 최소한입니다. 자, 우리 집회 시위와 또 관련해가지고 질서 유지선 설정할 때는 최대한 설정한다, 최소한 설정한다, 최소한. 그래야 일반인도 다닐 수가 있지요. 오케이.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넓혀주면 걔네들만 편하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사망입니다. 경찰관은 이제 살수하는 것으로 쭉 해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 완화시키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 어쨌든 지방청장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자, 체류액을 혼합하여 체류액 동그라미, 혼합 동그라미 살수할 수 있다. 됐죠?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 체류액의 혼합 살수 절차나 방법, 체류액을 얼마나 혼합해야 되는지 그거를 살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절차나 방법은 누가 정해준다? 경찰청장이 기준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살수차, 자, 살수 명령 또는 뭐 체류액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명령, 이 명령은 누가 한다고요? 지방청장. 됐죠? 자, 그런데 그 체류액을 혼합하는 뭡니까? 방법이나 절차, 이런 기준 등은 누가 정한다? 경찰청장이 기준은 정합니다. 명령은 지방청장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명령을 할 때 청장님이, 경찰청장님이 정해놓은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명령을 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또 기지개 펴시고. 네. 천천히. 지금 이 시간에 머릿속에 이제 빡 넣어놓습니다. 자, 예. 자, 그리고, 자, 내려오셔가지고 보안 업무 규정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번에 또 바뀐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 이제 신설된 내용들인데, 제가, 그때 초스피드 강의하면서도 해드린다고 했던 내용인데, 일단은 쭉 있어요. 되게 많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거의 없다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보고요. 일단 중요한 거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보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순서 배열은 어떻게 했냐면 요약집 페이지 기준으로 순서 배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요약집 찾아서 수정하거나 한번 확인하기 편하시라고 중요도 순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일단 8번 먼저 볼게요. 보안 업무 규정에, 얘는 중요합니다. 얘는 A급이에요. 얘도 별표. 자, 얘도 보안 업무 규정 내용인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얘도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신원조사는 어쨌든 개인의 신상이, 그쵸? 국가에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원조사를 당하는 게 좋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안 당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그래서 신원조사의 대상자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일단 36조 자체는 시험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정원장 동그라미죠. 이거는 국정원장은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뭘 위해서 신원조사를 한다고요?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앞글자만 따서 충성신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객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런 말 나오면 OX, X. 실제 시험 나옵니다. 이거는. 자, 국정원장이라는 거 잘 봐두시고. 그리고 2항. 얘는 시험에 특혜급이었죠. 엄청 자주 나왔죠. 국정원장은 그렇죠. 직권으로 하거나 뭐를요? 신원조사를. 그리고 누구의 요청에 따라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서.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의 직원을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녀석 이상한 놈 혹시 돈 떼먹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원조사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국정원장이 신원조사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를 그 관계기관장한테 통보를 해주고. 알고 있죠? 만약에 위험인물이라고 신원조사가 떴으면 당연히 알려주겠죠. 위험인물이라고. 그러면 그 관계기관장은 그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거 맨날 시험 나왔던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자, 사망입니다. 신원조사 대상자, 공무원 임용 예정자. 당연히 공무원은 비밀 취급하겠지요? 예, 비밀 취급인가 예정자. 이건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 3호가 아예 삭제됐습니다. 3호는 어때요? 이거는 공무원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에요.
해외여행 갈 때나 또는 들어올 때나 원래는 신원조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해했습니까? 이걸 근거로.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항상 신원조사를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네, 삭제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제 만약에 딱 나오면 얘네들은 신원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됐고. 그리고 이제 4호하고 5호. 4호는 그대로인데요. 자, 국가보안시설 동그라미 하시고. 국가보안시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죠. 여기는 이 기관에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보안시설 또는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동그라미 하시고. 당연히 기관장이면 어때요? 신원조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기관장이면. 자, 그런데 가로 안에 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도 포함이다. 예, 직원 동그라미. 그런데 5호에 보시면 임직원을 임명할 때인데 임직원을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밑줄.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 동그라미. 그러면 여러분 4호하고 5호의 차이점 뭐예요? 4호는 무슨 시설? 국가보안시설. 그리고 5호는요? 공공기관. 그거 동그라미에서 비교하세요. 아무래도 어디가 더 중요한 기관이다? 당연히 국가보안시설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국가보안시설에는 직원들도 신원조사의 대상이지만 그냥 공공기관 정도라면 여기는 뭐다? 직원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빠시면 됐죠? 이제는 임원만. 공공기관은 임원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임직원이라 그랬는데 임직원이란 말이 없어지고 임원으로 바뀌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는 방법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거 두 문자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보안시설은 직원도 포함하고 중요하니까. 공공기관은 뭐다? 직원 제외. 됐죠? 신원조사 대상자.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번에 또 형사소송법 개정된 건 다 알고 있죠? 이건 아마 형수법 시간 때 다 뭐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1차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개정을 했는데 아시죠 여러분들도? 대통령이 시행 공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 공포를 안 했어요.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간은 어느 기간 안에 해라라는 게 있긴 한데 뭐 1년을 넘기면 안 되는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바뀐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대로 내용은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바뀌는데 시험에 나온다라면 만약에 나온다라면 정말 이걸 내고 싶다라면 그렇게 하겠죠. 개정돼서 앞으로 시행할 내용을 아마 물어볼 겁니다. 지나간 내용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주요 내용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개정 이유에서 검경 수사 조정 합의문에서요. 예, 서로 협력 관계로 일단 협력 관계. 이제는 뭐다? 상명 하복 관계가 아니다. 이제 협력 관계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면 주요 내용 가부터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까지 있는데요. 자, 가번에 검사와 사법기관 서로 협력하도록 이제 협력이란 말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번에 이제 이게 사법경찰관이죠. 사법경찰관들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지휘란 말 자체를 삭제를 했고 경무관이나 총경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범인 그리고 범인 사실과 증거를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됐고 자 그리고 다번에 검사가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검사는 공소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경찰은 수사를 하고 수사한 내용을 누구한테 넘긴다? 검사한테 송치를 합니다. 그럼 검사가 이제 공소를 제기하는데 검사가 봤더니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죄에 관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끝났는데 야 이거 좀 부족하다. 니네 좀 더 해라. 요 정도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요구를 했는데 사법경찰관이 어떻습니까? 쌩 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한다. 보완 요구를 하면 원래 보완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완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겠죠. 그리고 라번. 이건 뭐냐면 검사는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자, 경찰관들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하는 거 보니까 야, 니네 이거 이렇게 하면 위법이야. 잘못된 수사야. 아시겠습니까? 그걸 검사가 봤어요. 야, 니네 고문했지? 고문은 어때요? 위법한 수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그럴 때는 검사가 나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그런 사실에 신고가 있거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라면 검사가 이제 사법경찰관에게 뭐다? 야, 니네가 수사하지 마. 야, 기록 다 내놔. 내가 직접 수사할게. 요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왜 만들었겠습니까? 경찰관들이 수사권을 남용할까봐.
됐나요? 오케이. 뭐 별거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이거 상식입니다. 전부 다. 자, 그리고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는다라면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예, 됐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시정해라 라고 했는데 시정 안 해? 야 사건 내놔. 내가 직접 해야 되겠어. 이러면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번.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자, 검사가, 이것도 학생이 이해 못할 수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이럴 수 있죠. 검사가 하는 수사와 사법경찰 동일한 범죄 사실을, 그러니까 범죄 사실은 동일한데 사건 신고가 다르게 들어왔다거나,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겹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들이 따로 또 있어요. 뭐 특별한, 어떤 국가적인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사건이 연결되다 보면 같은 사실에 연결이 된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지요, 분명히. 자, 그럴 때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오케이. 자,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예. 만약에 요구하기 전에 이미 영장 청구가 됐다라면 그때는 그냥 계속해도 괜찮다 이거지요. 자,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4번.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자, 사법경찰이 수사를 했어. 그래서 이제 서류를 검사한테 넘겼습니다. 그럼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안 하네? 영장 청구를 안 하네?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럼 어때요? 검사선에서 이걸 뭐라 그러지? 그냥 싹 없애버리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쵸?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야, 검사가 제대로 영장을 청구 안 하고 있다. 라고. 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뭐, 요런 게 신설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뭐, 4번, 아번, 자번. 요것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사건 송치하는 내용들인데. 차번 보겠습니다. 차번.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예, 뭐. 검사가 이제 사법경찰한테 야, 니네 사건 가져와라 했는데 뭐 제대로 안 한다. 이럴 때는 예, 문서로 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별거 아닙니다. 하여간 서로 사법경찰관이 권한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혹시나 그걸 남용하거나 제대로 안 한 걸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거지요. 그리고 카본의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 지휘를 받는다. 이거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하는 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검사의 지를 받아라. 그것만큼은 검사들이 수사를 한다라는 거지요. 예. 됐고, 그리고 타번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공판 준비 기간에 쭉 해서 뭐 인정할 때는 증거로 할 수 있다면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올게요. 아까 안 했던 거. 보안 업무 규정이 쭉 있습니다. 자, 기재 한번 쫙 펴시고, 예, 오케이. 네. 자, 기재 한번 쫙 펴세요, 여러분. 예, 다 됐습니다. 자, 우리 라이브 학생들도 잘 듣고 있나요? 자, 기지개 쫙 한번 치고 111 잘 듣고 있으면 한번 111 한번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녹화본 보시는 분들도 하여튼 집중해가지고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보세요. 금방 집중했더니 1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하지만 또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이 한번 강의 딱 들으시고 체크하시고 쉬는 시간에 한 번만 딱 훑어주시면 끝납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했던 것 중에 가장 A급, 자, 가장 A급 꼭 알아야 되는 거. 아까 우회성 장비 규정 6번입니다. 이거 특혜급입니다. 이거 별표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원조사, 그렇죠? 그거 삭제된 거, 그거 별표하시고 8번에 그리고 앞으로 오시면 아까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소극행정 음주운전 추가됐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출제 빈도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뭐 100분의 40으로 늘어났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 전보 예외사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다. 최근 10년 이내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승진 시험에 살짝 나왔습니다. 살짝. 네,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는데, 근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해결 가능할 거라 보고요. 자, 그리고 암기를 조금 해줘야 되는 건데, 4번. 근데 얘도 사실은 있잖아요. 외국인 출입 정지에 대해서는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왔다라면 전부 다 내국인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 우리나라 사람 것만 제대로 알아놓으면 되지. 이런 주의거든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근데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내국인하고 똑같다. 범죄 수사 이외의 사유만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잖아. 그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그러니까 개정된 것 때문에 경찰아 공부 못하겠다는 새끼들은 진짜 이거는 지구를 떠나라, 진짜.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집시법,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그리고 국무총리 공간, 이제는, 그렇죠. 제한 지역이 아니다. 뭐, 이거는 끝. 자, 됐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 아까 위해성 장비 규정. 자, 저 보시고, 여러분, 머리로 공부해야 돼. 머리로. 자, 위해성 장비 규정. 뭐 때문에 공부했습니까? 살수차. 살수차는 어디에 속합니까? 기타 장비입니다. 자, 살수차 사용할 때 누구 명령에 따라 사용한다고요? 지방청장. 됐죠? 자, 체류액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럴 때도 누구 명령에 따라서? 지방청장. 됐죠? 근데 그 체류액을 혼합하는 방법이나 절차, 이런 건 누가 정한다? 경찰청장이 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살수차 사용해서 살수를 할 때 아무 때나 한다. 최우수단으로 한다? 최우수단. 그렇죠? 자, 그리고 기준이 있었죠? 아까 두 가지. 어떤 경우일 때?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할 때.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 기능을 파괴하거나 시설을 아니면 정지시키거나 이 정도 되는 위험이 그쵸 초래될 때 그럴 때 뭐다?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딱 지금 봐요. 우리가 천천히 설명할 때는 또 1시간 정도 걸렸지만 딱 정리할 때는 몇 분 안 걸립니다. 공부가 이런 식으로 압축이 돼야 시험이 돼요. 오케이. 자, 됐고 이제 마지막 해봅시다. 이제 7번 보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 자, 보시면 중요한 거 몇 개 체크해 드릴게요. 3조의 3. 보안심사위원회. 자, 요게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비밀의 공개 등에 관한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여 보안심의위원회를 둔다. 예. 그리고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세부사항은 다 국정원장이 정하는 걸로 갑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5조는 별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거기, 제가 이거 칼라로 뽑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칼라로 제가 표시를 하는데 하여튼 뭐 거기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5조에서는 이 경우 나와 있죠. 네 번째 줄에 이 경우 앞 경우가 뭡니까? 읽어볼게요.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취급, 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요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앞에 밑줄 칠게요. 각급 기관의 장은 동그라미 하시고 서술어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오답으로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보안 대책은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오답으로 할 수 있다 X라고. 오답 적어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내용이 이 경우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거. 자, 제목이 있어. 근데 그 제목을 보니까 아 이게 무슨 비밀이겠네 라고 유추할 수 있어. 모르는 사람도. 그러면 이거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는다. 제목만 보고 뭔가 알 수 있다라면 그런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자, 별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10조입니다. 자, 뭐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왜? 너는 3급을 취급할 수 있어. 너는 2급을 취급할 수 있어. 인가도 하지만 어때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또 변경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10조 2항입니다. 비밀 취급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대 인원이다. 최소 인원이다. 최소 인원. 당연하죠. 아무나 인가해주면 안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최소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리고 3항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한다. 이런 경우일 때는 해제한다는 거예요. 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저렸다. 보안 사고 밑줄. 사고 내면 어때요?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이 새끼 인가 해제시켜야 되겠습니까? 해제시켜야 넌 비밀 취급하지 마, 이 새끼야.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비밀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리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항 암호 자재 취급. 자, 여러분 암호 자재 동그라미 놓으시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암호 있죠. 암호를 적어놓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암호 자재라고 해요. 예, 별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암호 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예, 당연하죠.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그러한 암호 자재를 취급할 수 있게 한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암호 자재도 등급이 있겠죠.
그럼 어때요? 비밀 취급 등급하고 어때요? 당연히 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런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비밀을 소통하기 위한 암호 자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김민철 이러면 딱 아싸또 이렇게 서로 뭐 암구 같은 거 있잖아.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알지요. 그리고 통신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이런 뜻이다. 됐습니까? 이런 게 비밀 소통용 암호 자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걸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 자재 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 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하죠. 자,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암호 자재 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 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국어를 잘하셔야 되는데 그럼 결론은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비밀 취급 인가 등급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비밀 취급. 자, 내가 비밀 취급 인가를 2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암호 자재는 어때요? 몇 급을 넘어갈 수는 없다? 2급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비밀 취급 인가를 2급 받았는데 암호 자재 취급을 1급을 받았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밀 취급이 최고 상한선이다. 물론 똑같을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똑같을 수는 있지만 그걸 넘어갈 수는 없다. 됐죠? 이거를 만약에 거꾸로 낼 수 있겠죠. 시험에 낸다라면. 뭐 비밀 취급 인가 등급은 암호 자재 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됐고. 자, 그리고 이런 경우일 때는 뭐 인가를 해제한다. 아까 사고 쳤을 때 인가 해제한다 그랬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6항 보겠습니다. 비밀 취급 및 암호 자재 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로. 당연하죠. 이런 거는 항상 문서로 남깁니다. 말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넌 몇 급을 취급할 수 있어. 또는 너는 이제 해제야. 비밀 취급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건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말로써 하면 X. 자, 그리고 마지막도 체크하세요. 문서로 하야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해야 된다. 인사기록 카드가 있겠죠? 거기에 얘는 몇 급이다. 또는 몇 급을 해제당했다. 뭐 하여튼 그런 비밀 취급에 대한 그 신상을 꼭 적어주라 이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11조 비밀의 분류. 자, 비밀의 분류는 1급, 2급, 3급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우리 비밀은 몇 급까지 분류한다? 3급까지. 대외비는 비밀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대외비는 비밀이 아니다. 자, 그래서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의 비밀 분류권을 가진다. 내가 만약에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2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2급을 당연히 분류도 할 수 있고 그 이하 등급이니까 3급에 대한 비밀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런 이야기도 당연하죠. 그리고 2항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 직급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내가 상관입니다. 얘는 지금 3급이에요. 경찰관이라서 순경이라서 3급밖에 못해요. 나는 2급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얘가 만약에 비밀을 분류해서 왔어요. 내가 작성해가지고 뭐 과장님 이거 2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2급권자죠. 보고 야 이거는 2급이 아니야. 3급으로 해.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내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됐나요? 별거 아니에요. 자, 됐고.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3번. 자, 동그라미 3번. 11조의 3항. 요거는 예전에 시험에 항상 많이 나왔죠. 이건 바뀐 거 없습니다. 비밀 등급 분류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그 비밀을 생산하는 사람, 동그라미, 또는 관리하는 사람.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됐나요? 왜냐? 그 비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비밀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 문서를. 그래서 그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물론 관리하는 사람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얘가 분류해서 왔는데 아까 보니까 3급자가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 사람인데 야 이거는 좀 아니야. 야 3급으로 낮춰라든지 이렇게 재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등급이 높은 사람이겠지요. 자, 됐고 13조입니다. 분류의 지침. 근데 뭐 중요한 거는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게 그리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해야 된다. 예, 이것도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입니다. 아까 보안대책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 세부 분류 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거야라는 기준이 있겠죠. 그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까 공개 안 하는 거 뭐였습니까? 제목만으로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기억납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31조 갈게요. 비밀 소유 현황 통보 연 2회. 각급 기관의 장은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연 몇 회? 2회. 누구한테?
국정원장 동그라미. 국정원장에게 소유 현황을 조사해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 2회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이미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도 공개 안 합니다. 무슨 비밀 갖고 있다. 이걸 공개하면 안 되겠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32조입니다. 국정원장은, 자, 다 웬만하면 이거 국정원장입니다.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전략적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나 뭐 이런 쭉 해서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보시고. 우리 국가 중요시설 있죠? 국가 중요시설. 국가 중요시설. 국가 중요시설 해가지고, 우리 가급, 그쵸? 나급, 그리고 다급. 가급은 광범위한 지역 결정적인 영향. 그쵸? 나급은, 그쵸? 일부 지역, 그리고 중대한 영향. 그리고 다급은요, 제한된 지역, 상당한 영향. 기억납니까? 자, 이거. 국가 중요시설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거?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국정원장과 협의하여 국가 중요시설을 지정할 수 있죠. 오케이? 요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국가 중요시설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이거 맨날 시험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거?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국가 중요시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국가 보안시설. 오케이? 국가 보호 장비. 요런 거 지정하는 거를 지금 국정원장이 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 중요시설 아닙니다. say yeah. 국가 보안시설 말합니다. 여기는 보안시설. 예, 국가 보호 장비. 국가 중요시설 적어놓으세요. 국가 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항에 국정원장은 뭐 필요한 기준 마련한다 됐고요. 그리고 3항 뭐 이런 거 보안관리센터에 뭐 해가지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 기준에 대해 부합한다고 하는 국정원장에게, 그러니까 각 기관장이 자기 시설을 관리하겠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예, 이게 기준에 부합하다. 그러면 이것도 국가 보안시설 또는 국가 보호장비로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뭡니까? 해당 기관장이 국정원장에 요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국정원장이 놓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관장은 그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거 국가 보호장비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쭉 해서 이럴 경우에는 국가 보호장비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도 해야 한다. 별표. 사실 이건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출제를 한다면 그 부분을 틀리게 낼 거다. 됐나요? 이런 거라면 반드시 요청을 해야 된다. 네.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그냥 아예 그냥 요청하기 좀 껄끄러우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안 하게 돼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벌 받습니까? 그 해당 기관장이 벌 받겠죠. 왜? 이거는 꼭 요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뭐 4항, 5항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3조로 넘어갈게요. 보호대책 수립. 여기도 뭐다? 제목 보세요. 국가 보안시설, 국가 보호장비입니다. 당연히 누가 나온다? 국정원장. 예. 쭉 이것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크게 시험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35조에 보안 측정. 보안 측정이 뭐냐면 지금 우리 기관이 보안 시설이나 이런 보안 어떤 상태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뭡니까? 이걸 검토해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런 게 바로 보안 측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단어 시험 보듯이 측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 보안 시설, 국가 보호 장비, 보호 지역에 대한 보안 측정을 한다. 누가 한다고요? 국정원장이 한다. 예, 국정원장이 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안 측정은 국정원장이 하는구나. 됐죠? 예, 별거 없어요. 자, 3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국정원장입니다. 예, 국정원장이 보안 측정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뭡니까? 야, 통보를 하고 뭐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예, 별거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뭐 크게 나올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됐죠?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냥 끝내면 안 되고 항상 정리. 자, 여러분 적어보세요. 제가 머릿속에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우리가 그래도 또 가져가야 될 거 그냥 봤는데 모르겠다 버릴 것 같으면 싹 버리시고요. 가져갈 것 같으면 하나를 가져가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괜히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해놓으면 못 맞춥니다. 시험에서는. 뭔 말인지 아시죠? 괜히 그러면 시간만 버리고 점수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시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버리세요. 괜히 헷갈리지 않도록.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만약에 한다라면 이것만큼은 꼭 해두세요. 자, 보겠습니다. 저 보시고.
일단 보안 업무 규정. 보안 업무 규정은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오케이. 보안 업무 규정에서는 누가 주가 되더라? 국정원장. 요거 머릿속에 딱 포인트 잡으시고, 오케이. 그래서 국정원장이 뭐다? 보안심사위원회 둔다 그랬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 됐고, 그리고 뭐다? 각급 기관장은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고, 그치요? 그리고 아까 공개 안 하는 거 있었죠? 제목만 가지고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면 공개 안 한다. 됐죠? 그리고 아까 비밀 소유 현황 연 몇 회? 2회. 국정원장한테 통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소유 현황 자체를 공개한다. 공개 안 한다? 공개 안 한다. 그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 일단 3조 3은 됐고 3조 3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5조 별표. 10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오케이. 자, 넘어가시고. 10조에서는 사항 별표. 10조에서는 사항이 있죠. 아까 암호 자재 취급 인가 등급하고 비밀 인가 등급하고 어떤 게 더 높다? 비밀 인가 등급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거기서는 또 6항. 이렇게 비밀을 인가하거나 해제할 때는 뭘로 한다고요? 문서로 한다. 됐나요? 문서로 한다. 인사기록 사항에 포함돼야 된다. 됐죠? 자, 그리고 11조. 예. 11조에서는 뭐 1항, 2항 됐는데 3항이 더 중요하죠. 3항 별표. 됐죠? 그리고 13조. 예, 요거 별표. 각급 기관회장은 세부 분류 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 예. 시행해야 되는데 세부 분류 지침을 작성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 지침 자체는 공개 안 합니다. 그리고 31조 별표. 연 2회 국정원장한테 소유 현황 통보한다. 그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됐죠? 그리고 이제 32조부터는 32, 33조 쭉 이런 다 뭐 누가 나온다? 국정원장. 기억할 수 있겠죠? 국정원장. 됐습니까? 그래서 32조에서 1항 별표하고 그리고 3항, 예, 2항도 별표할까요? 예, 국정원장이 이런 기준을 마련한다. 그리고 3항은 아까 뭐였습니까? 해당 기관장들이 그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당 장비나 시설이 뭐다? 이거는 지정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요청하여야 한다. 국정원장한테. 됐죠? 예,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질문 있나요? 우리 라이브 학생들도? 200여 분 되시는 분들이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잘 들어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질문이 하나 있네요. 박주성님. 살수차 사용할 때 현장 책임자 판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틀렸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지방청장 명령이길래 헷갈려서. 현장 책임자 판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뭐다? 우리 경직법에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지요. 예. 그래서 경직법에 보면 분사기, 체루탄 사용할 때 현장 책임자 판단, 그리고 위해성 장비할 때도 뭐 쭉 할 때 현장 책임자 나옵니다. 근데 아까 살수차와 관련해서는 요 규정이 우선이에요. 요게 우선입니다. 요게. 오케이. 지방청장의 명령. 예, 지방청장. 그래서 물론 아까 말했잖아요. 현장에 책임자가 있겠지요. 지방청장이 뭐 직접 나가서 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거기 13조에 보면 원래 기존에 13조 내용입니다. 13조에 보시면 원래는 살수차가 들어갔는데 살수차가 빠졌다 그랬죠.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살수차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나오면 이거는 틀립니다. 지방청장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규정대로 쓰시면 돼요. 규정대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규정이 중요합니다. 규정. 오케이? 질문 답변 됐나요? 그래서 살수차는 현장 책임자 판단으로 이렇게 나오면 OX, X. 살수차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으로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 아까 13조에서는 살수차는 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수차는 13조하고 내용이 이제 상관이 없어요. 살수차는 13조의 2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다른 질문이 없나요? 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라이브 학생들. 우리 실강생들도 질문 없어요? 네, 뭐 질문할 게 빨리 없죠. 이건 뭐 단순 법령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남은 기간 부족한 거 잘 채우시면 합격을 할 겁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잘해야 합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이거는 100점 맞는 시험이 또 아닙니다. 100점 맞는 시험 아니니까 정말로 이건 안 되겠다는 것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런 것들은 버리셔도 됩니다. 예, 이것저것 다 가져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예, 딱 지금은 내가 이것만 하겠다 해가지고 이것만 하는데 어떻게 한다? 100%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기적의 특강만 내가 해야지 하면 이 기적의 특강을 진짜 빠삭하게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점수로 연결됩니다. 어설프게 한두 번 해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계처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30일 동안 반복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되고 충분히 이번에 합격을 하실 겁니다. 대신에 이것저것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마지막 한 2주차 정도 됐을 때 내가 좀 과목별로 좀 실력이 올라왔다. 그런 파트들은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문제를 외우려 하지 마시고, 어디를 틀리게 얘들아 포인트를 자꾸 잡으시고, 내가 실전에서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그런 감각을 자꾸 느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문제하고 답을 외워서 푸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요 정도만 잔소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격!